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는데요. 바로 중국의 위협입니다. 중국의 위협 그러면 신의균 정말 무슨 돈키호테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중국이 뭘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친중 언론 그리고 친중 정치인 친중 학자들에게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군사적으로 중국이 그동안 한중 수교 이후에도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해 왔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더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를 핵 공격하는 훈련까지 최근에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걸 막아낼 수 있는가, 현재 전력 그리고 한미연합 전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 이걸 보고, 그러면 우리의 현재 전력을 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일이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해서 중국을 우방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악연의 나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침략해왔죠. 조선, 그러니까 옛 조선, 고조선 시대 때부터, 그리고 위만 조선 투입해서 그냥 조선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고구려 당나라가 들어와서 고구려를 멸망시켜버리고, 이런 일련의 사태. 고려시대 때도 중국이 얼마나 계속 우리를 때렸습니까? 중국의 정권을 잡았던 원나라까지도 해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침략을 받지 않았던 것은 조선시대뿐이죠. 조선은 중국에 스스로 복속되었죠. 그러니까 침략을 안 했죠. 그러나 중국에 복속을 했던 조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왕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청 또는 후금에게 우리는 침략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중국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을 지금은 중국은 자신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뿐만 아니고 계속 공격을 받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중국은 지금 현재 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세계 질서하고는 맞지 않아요. 베스트팔렌 조약은 뭡니까? 모든 국가는 주권이 있다. 그래서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아니죠. 주변국들을 평등하게 보지 않죠. 상하 관계로 봅니다. 천하 사상에 의해서 천자국, 제후국, 그리고 중원,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오랑캐, 남만, 북적, 서융, 동이, 이런 식으로 다 미개하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야 될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드 사태 때 중국 아주국장, 외교부 아주국장이면 국장, 말 그대로 국장 아닙니까? 그 국장이 뭐라고 했냐? 소국이 대국에 대항했어야 되겠냐? 말을 듣지 않으면 단교 수준의 고통을 주겠다 라고 시건방진 소리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 국장급이죠. 싱하이밍 현재 한 중국 대사죠. 중국 대사니까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중국 외교부에서는 국장급이 온 거 아닙니까? 그자가 대한민국 의전서열 8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 지도자인 리제명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중국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경제 성장 잘 되도록 밑에서 뒷받침하고 그 떡고물이나 좀 받아먹으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나라인데 우리가 중국을 우방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완전히 지금 신냉전 체제가 격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장 정리를 마친 북한입니다. 트럼프 시대만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 친미국가로 갈까 오락가락 했죠. 그러나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친중으로 입장을 바꿨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선관을 중국이 대세야. 중국 편 들어야지. 정신 차려. 우리 민주국가야.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같이 편 먹어야지.
이렇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북한은 2021년 6월 11일 날 김정은 교시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김정은이 교시를 내렸어요. 김정은 교시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냐? 미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 비핵화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국제정치적 전략의 일부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중국 지역을 공격할 경우 서해를 담당하는 전략군 지휘부가 이에 대한 방어를 막고 대응 타격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을 미국이 공격하면 그걸 북한이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또 대응 타격하는 선봉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북한의 전략군을 북부, 중부, 남부 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남북으로 나누어 놨는데 2021년 이후에 이걸 동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서부 지역에 있는, 즉 평양, 이 지역에 있는 이 전략군들이 중국의 방패 그리고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략군을 개편했습니다. 형님, 따거 A2AD 같이 하시죠. 선봉에 서갔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Anti-access, Area Denial.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 거부. 중국이 추구하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선봉에 서주겠다라고 하는 전략군 개편을 했는데, 이거 뭐 게임 끝난 거죠. 이제는 뭐 북한 정권 성격 바꿔서 이쪽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거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러면 한반도 정벌 의지 없냐? 아니죠.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수호이 30계열의 전투기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중국의 H-6K 폭격기 그리고 러시아의 투플레프크 15 폭격기들이 합동 비행을 합니다. 동해 그냥 한 바퀴 쫙 돌죠. 이걸 매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동해 함대가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동해를 이렇게 전략 순찰이라고 합니다. 아니, 해군이 순찰을 도는 것은 자기네들의 영역을 이렇게 한번 순찰 도는 건데, 동해가 왜 자기네들의 영역입니까? 자기네들의 영역을 순찰 돌려면 서해를 순찰하는 거고 당연한 거죠. 우리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순찰한다. 당연히 해야지. 우리도 하니까. 그런데 동해는 중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또는 스시마해협을 통과해서 동해로 들어가서 초계를 하고 내려갑니다. 또 포격기 지속적으로 들이밀어서 초계합니다. 또 가끔 러시아하고 연합 초계를 또 합니다. 유사시에 주한미군 차단해버리고 이렇게 대한민국 쌈 싸먹어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항의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차죠. 복속 아니면 정벌이다. 중국이 보내온 끊임없는 메시지인데요. 2024년 1월 27일 CCTV가 보도했어요. YJ-62 지대함 미사일인데 500km 날아가는 미사일인데 이거 산둥반도 전개 훈련을 했습니다. 500km 날아가는 지대함 미사일을 산둥반도에 전개했다.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서해를 담당하는 이함대 경멸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이때 싱아이밍 이후에 주한 중국 대사가 뭐라고 했냐? 중한 관계는 외부 요소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지면 고맙겠다. 즉, 뭐 한미동맹 자꾸 그러지 마라. 한미동맹 빼고 동맹 해체하고 우리하고 관계 설정 다시 해라. 이 말인 것이죠. 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이런 미사일을 보여줘도 와, 이래도 못 알아먹나? 야, 기가 찬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이 꺼내든 특단의 위협 카드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바로 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 훈련인데요. 이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친러 오신트 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 그 러시아 정부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라이바인데 이 라이바가 공개한 이 작전 지도예요. 여기 16대의 H-6K 폭격기가 이렇게 크게 두 군데에서 서해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용산 대통령실이죠. 그리고 국방부죠. 그리고 오산기지, 그리고 평택에 있는 캠프 한프리, 그리고 대구에 있는 캠프 캐롤, 캠프 헨리, 부산 여기를 핵미사일로 공격하는 훈련을 한 거죠. 이거 당시에 ATS, ADSB 어디에도 이런 항적이 잡히지 않았어요. 무선 기록도 없어요.
일반인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리고 타겟팅을 여기에 했다라는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중국 정부가 러시아에 자료를 줬고 러시아는 라이바에게 자료를 줘서 띄운 거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한 몸이다. 그리고 중국의 적은 대한민국이고 미국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라이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H-6K 폭격기가 최근 서해에서 무력 시위를 실시했다. 이는 한미연합군이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한 대응이다. 한미는 전진하는 북한과 중국에 맞서 싸우기 위한 연합작전을 연습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응은 당연한 조치다. 중국 폭격기들은 한국 영토 내에 있는 표적들의 정밀 유도 무기를 투발한다. 북한 당국 대응 또한 기대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 기대된다. 북한 당국의 도발이 기대된다 이거죠.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다. 라고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는 중국으로부터 당연히 받았죠. 정말 이게 중국의 현실인데, 자, 그러면 16대의 폭격기가 등장을 했는데 이 폭격기들은 무엇을 투발했을까요? CJ-10, CJ-20라고 하는 이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인데 핵탄두가 탑재되죠. 사거리는 2000에서 2500km, 속도는 아음속입니다. 500kg의 고폭탄 또는 핵탄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비행기 한 대당 H-6K 폭격기 한 대당 6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 B611 기반의 신형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이것도 있어요. 이건 사거리 500에서 600km, 그리고 속도는 마하 6 이상입니다. 이를테면 러시아가 쏘는 킨잘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죠. 탄도 중량은 미상입니다. 핵탄두는 당연히 탑재할 수 있겠죠. 이런 거 2발에서 4발 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6대의 이 폭격기가 떠서 6발의 순항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16대의 폭격기가 떠서 6발의 순항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96발의 핵미사일이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이 훈련에서.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용산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는 미군 기지들 그리고 부산을 타격한 거예요. 그 훈련을 했는데 이래도 중국이 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은 군사 전략이 당연히 또 강압입니다. 강압. 한번 쏠 때 이것만 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산까지 확실하게 그냥 퍼부어서 정신 못 차리도록 만들어요. 그게 전략인데, 그러면 바로 탄도미사일도 쏜다 이겁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 예, 중국이 이 탄도미사일 부대를 완전히 개편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노란색들의 부대가 대한민국을 노릴 수 있는 부대들이에요. 여기에 총 7개의 예단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개 예단은 ICB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5개 예단이 중단거리 미사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있죠. 653 예단 뚱펑 21D 대함 탄도미사일. 이걸 쏘아서 미군 항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뚱펑 26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거 가지고 오키나와 그리고 괌 때리는 4000km 미사일 날립니다. 그리고 통화에 있는 뚱펑 17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활공 비행을 하는.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어떤 전략시설, 대한민국에 있는 전략시설들 타격하겠죠. 그리고 진안에 뚱펑 100, 여기 산둥반도에 뚱펑 100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순항미사일이에요. 이거는 사거리나 재원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당연히 대한민국 때리죠. 그리고 진저우, 대련, 요동반도 끝에 있는 대련, 이 옆에 진저우에 뚱펑 15, 사거리 600km짜리, 이거 오직 대한민국만 때릴 수 있는 그런 사거리죠. 이거 가지고 뭐 일본을 때리겠습니까? 600km 가지고. 오직 대한민국이죠. 이거, 대한민국 쑥대밭 만들려고, 대련에 갖다 놨죠. 대련 옆에 진저우. 그래서 이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각 예단당, 이 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24대에서 36대 정도가 있더라. 라고 하니까 이 5개 기지에서 쏠 수 있는 이 탄도 미사일들이 150발 정도에 이른다 라는 거예요. 150발의 탄도 미사일이 날아오고 하늘에서는 96발의 순항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여기에 전부 핵을 탑재할 수 있어요. 전부.
이게 바로 중국의 강압전술. 이걸 그러면 우리는 막아내는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한 3단계까지 요격할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1차 방어선이에요. 일단 서해에서 요격해야 되겠죠. 서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해군 2함대가 있죠. 해군 2함대의 군함 전력을 보면 구축함이 두 척 있습니다. 양만추남, 을지문덕함. 구축함이라고 하기에도 참 부끄럽죠. 여기에 시스페로 함대 공미사일 16발씩이 있는데 이 시스페로는 사거리가 15km밖에 안 돼요. 호위함이 4척 있어요. 인천함, 경기함, 충북함, 서울함. 여기 버전에 따라서 인천함 같은 경우는 램밖에 없어요. 사거리 9km짜리. 그리고 서울함 같은 경우에는 이 배치2 같은 경우에는 해궁 20km짜리 사거리 16발이 있죠. 그런데 20km든 15km든 9km든 이거 자함 방공용이에요. 자기 군함이 있는 쪽으로 미사일이 운 좋게 날아오면 그제서야 요격 작업에 들어갈 수 있지 멀리 지나가는 거는 관계없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수평선, 저기 보이는 수평선 거기가 35km예요. 수평선 쪽으로 지나가는 미사일이 있으면 우리 군함에서 을지문덕하면서 15km 넘어가니까 대응하지 못해요. 그냥 눈으로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해에 있는 해군 2함대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공대지 순항미사일과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어요. 황당하죠. 자, 그러면 2차 방어선 공군 비행기들이 이제 나가서 요격해야 되겠죠. 여기 많은 비행기 마크가 있는데 일단 수원 비행장과 강릉 비행장에 F5가 있죠. F5는 순항미사일도 요격할 수가 없어요. 레이더로 보여지지도 않고 여기에 가지고 있는 레이더로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기관포로 따라 붙어서 후미에 꼬리를 잡아서 뒤에 나오는 불꽃을 보고 쏴야 되는 사이드와인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겠습니까? FA-50 이게 원주 그리고 예천 이런 곳에 있는데 이 FA-50도 F5나 비슷해요. FA-50 블락 20에 가면 A4 레이더 장착해서 암람 미사일 장착하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지금은 우리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거 안 돼요. 그거 아주 제한적이에요. 된다 하더라도 완전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F-16, F-15K, F-35 이런 건데 이게 숫자가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 뜰 수가 없죠 또. 그러니까 이 2차 방어선에서 아주 용전부투해서 제법 막아낸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절반 이상의 미사일은 결국은 육지로 쏟아질 것이다. 아무리 잘해봐야 여기서 절반 이상은 절대로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전력이에요. 주한미군까지 합해도. 자, 그러면 이제 지대공 미사일들을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드도 있고 또 팩3도 있어요. 근데 팩3를 우리 한국 공군이 8개 포대를 가지고 있죠. 또 여기는 오산 기지 모습인데 오산, 군산, 미군기지에 또 팩3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팩3는 이런 식으로 지향식으로 발사할 수 있는 무기예요. 수직 발사되고 또 사면 고정 레이더고 이러면 360도 전방향 대응이 가능할 텐데 이를테면 군함처럼 지대공 미사일인 이 팩3는 이렇게 지향식으로 써 있어요. 전부 다 북쪽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날아오는 이 탄도미사일은 일부 요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서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이 팩3는 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사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북쪽에서도 미사일이 너무 많이 날아오니 또 안 되죠. 팩3 해봐야 사거리 40km밖에 안 되니까 또 옆으로 지나가는 건 또 못 막죠. 그러니 3차 방어선도 한계가 있다. 측면, 후면에서 날아오는 중국의 순항미사일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고 전방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도 중과 부적이다. 상당수를 못 막는다. 자기 기지를 향해서 날아오는 건 막을 수 있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는 건 어림도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하고는 우리는 아니야. 라고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닌데. 아니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국의 실존 위협. 실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또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잠재적 위협으로 계속 외면하고 있는 한국. 그러면 우리는 전쟁 나서 쑥대밭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응해야죠. 그래서
이 지대공 미사일도 우리 천궁 같은 경우에 수직 발사기예요. 그래서 360도 전방향 날아갑니다. 팩3와 달리. 좋죠. 그러면 레이더도 360도 전방향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 중국은 서쪽에 남쪽에 있고 북한은 북쪽에 있는데, 그러면 중국은 우리 상대가 아니고 북한만 상대니까 지금 레이더는 북쪽만 딱 보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는 당연한 듯이 해왔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한중 수교 이후에도 30년 넘게 중국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의지 그리고 능력 같이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지는 아니야, 그 능력 몰라, 이렇게 애써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이런 전략들을 우리는 갖춰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해군 군함들, 1차 방어선이죠. 그 해군 군함들을 더욱더 현대화, 대형화해야 된다. 레이더 좋은 거 갖다 주고 안 좋은 거 달려 있으면 좋은 거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MW08 이런 거 다 떼버리고 돈 많이 든다, 아유 노후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이 사업이 못 가는데 그 사업이 못 가면 예산을 더 태워야죠. 국방비를 GDP 대비 2.6%가 아니라 GDP 대비 3.5%를 올려서 더 태워야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군과 또 대한민국을 끌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총선 기간이 왔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줘야 돼요. 무슨 중국에 딸랑딸랑거리고 중국의 무슨 딸내미 중국 은행에다 취직시키고 중국의 바이러스 연구소 갖고 와서 대한민국에 심으려고 하고, 그런 자를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대한민국 망해서 중국 국장급들한테 계속 머리 찍으면서 피 질질 흘리면서 우리 국부를 빼줘야 된다 이겁니다. 각 지역의 친중 정치인들 일단 박멸하는 거 1번, 그리고 국방비 더욱 올려서 GDP 대비 3.5%로 정액해서 중국 관련한 대응 전략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당연한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